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모두가 조금 차분히 가라앉히고 캄다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다 투자하면 한국은 망하죠. 그렇지만은 막 미국에다가 트럼프 욕하고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이 좋아질까요? 상황이 좋아질 건 없고, 제가 볼 때는 그 할 수 없다는 거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관세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은 그냥 관세를 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타이완도 뭐 맨 처음에 32%인가 관세를 받았다가 20%로 미국이 떨쳐졌죠. 그랬는데 이제 더 떨어뜨리겠다고 뭐 얼마를 더 투자하겠다는 말도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냥 처음에 25%라고 그럴 때 우리는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한 1,000억 불 정도까지는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괜히 마스가 뭐 1,500불 또 뭐 그냥 투자 2,000억 불에 3,500불 투자하겠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거 옳다구나 하고 그럼 3,500억 불 다 달라. 꼭 일본이 당한 거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일본이 처음에 자기네들이 뭐 보증하니 투자하니 해가지고 5,500불 하니까 트럼프가 옳다구나 하고, 그래 그 돈은 다 우리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지금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는 망할 지경이죠. 왜?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1조 3천억 불이니까 5,500억 불을 주더라도 망하지 않지만은, 우리나라는 4,100억 불 외환보유고에서 3,500불 주면은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가 뭐 지금 IMF님 국제공인기관에서 한국의 적정 외환 보유고가 5천억 달러 내지는 또 뭐 7천억 달러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는데, 어쨌든 그보다 적지 않습니까? 당장 대만만 하더라도 외환 보유고가 6천억 달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말은 그렇게 세게 3,500억 불 투자하겠다고 큰 소리, 마스가 모자까지 만들어 큰 소리 쳐놨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침착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우리가 침착하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관세 협상인 미국은 지금 안보하고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제2의 에치슨 라인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6.25 전쟁 전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미국의 방어선 밖으로 빼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북한이 남침해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또다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 라인 밖으로 내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뭐 중국이 저렇게 강해져 가는데 지금 우리가 구태여 중국하고 가깝게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좀 더 멀리 뒤로 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깝게 근접해 있으면 자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제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에 가까운 기지가 있으니까 유리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 됐건 간에 뭐 일단은 방어선에서 뺀다는 논리의 요점은 그겁니다. 뭐 중국하고 구태여 뭐 충돌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철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이 또 핵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또 미국이 자기네 그 방어선 밖으로 몰아내면은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핵무장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안보는 미국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국에다가 안보를 의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하고는 잘 지낼래야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하는 물품, 뭐 자동차, 전자제품 다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당장 지금 혐한령만 보더라도 벌써 그 사드 배치 이후에 거의 뭐 지금 10년 가까이 되도록, 10년은 안 됐지만 이제 몇 년 있으면 10년이 되죠. 혐한령
철회 안 해가지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 뭐 이거 중국에서 드라마들 다 방영이나 뭐 공연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롯데가 중국에서 그냥 밑보여가지고 그냥 쫓겨나갔잖아요. 헐값에 있던 것들 다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휴대폰이 그 점유율 중국 1위였다가 지금은 1%도 0% 되죠. 현대자동차 뭐 200만 대 가까이까지 팔았다가 지금은 뭐 몇십만 대 파나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완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공장 5개 있는 공장이 5개 중국에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지금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선도 지금 이제 중국이 세계 시장의 70% 가까이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20%뭐 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모든 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지금 부도 일보 직전에 있는 게 바로 중국이 엄청난 규모로 엄청나게 싸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쟁이 안 되죠. 이제 철강도 마찬가지고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청소기, 로보락 완전히 우리나라 시장 장악하고 세계 시장 1위 아닙니까? 근데 중국하고 경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뭐 중국이 아닌 시장에서 이제 그나마 돌파구를 차지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동맹해봐야 우리가 이익 볼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중간재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했으니까 우리가 중국에다 수출도 많이 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중국에 수출할 게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미국하고 잘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미국한테 기어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처음에 3,500억 불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헛세를 부리면서 할 건 아니었는데 타이완처럼 그냥 처음에 가만히 있고 좀 20% 정도 맞았으면은 관세를 25%에서 20%. 왜냐하면 타이완이 32%에서 20%로 미국이 그냥 떨어뜨려 줬잖아요. 뭐 특별히 투자하겠다고 하기도 전에.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뭐 20% 정도 관세 맞고 뭐 그냥 투자 안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일본보다도 잘하겠다고 과도한 욕심 내가지고 3,500억 불 투자하겠다 패키지 들고 미국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악수하고 모자까지 주고 그러니까 이제 딱 덤터기가 이제 잡힌 거죠. 그래서 그 돈 일본처럼 너희들도 그 돈 내놔라. 일본도 처음에 자기네들이 돈 주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투자하겠다고 했지. 그런데 결국은 일본이 돈 내놔라 그러니까 돈 내놓겠다고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했으니까 한국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우리나라는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더 기분 나빠하는 거죠. 이 자식 봐라. 이 자식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니네들이 울고 먹은 돈이 얼만데 왜 안 토해내? 뭐 이런 거죠.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관점이고 미국이 EU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이나 한국처럼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EU가 6천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그런 거는 그냥 뭐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투자하게끔 격려하겠다 이 정도입니다. 후속 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 돈 내놔라. 일본하고 지금 똑같이 지금 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은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걸 할 수가 없는 처지죠.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이 미국한테 통화 수합을 하면은 뭐 투자할 수 있겠다. 통화 수합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통화 수합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올 지경이 되면은 미국에서 급하게 달러를 융통해 주겠다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뭐 최대 3,500억 달러까지 융통해 줬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정부 당국자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빚입니다. 빚. 빨리 갚아야 될 빚입니다. 오래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래도 뭐 달러 통화 수합을 하면은 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우리나라 안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아까 제2의 에치슨 라인 그거 가지고 미국이 그쪽으로 나가버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보호를 안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겁이 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미국한테 잘 보이겠다 이런 것도 숨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서로 방어를 안 해준다고 한들 북한이 남한에다가 핵 공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하지 못하는 거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왜 그 골칫덩어리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 안 끝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한국에다 핵 사용했다? 그럼 북한은 끝장입니다. 그걸로. 일단 핵 사용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는 게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이 남아나겠습니까? 미국 핵 공격에 북한은 남아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남한을 핵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또 이제 삼축체계 해가지고 재래식으로 북한의 다시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역시 재래식 그 전력 면에서는 우리나라에게 훨씬 뒤지기 때문에 북한의 국방비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한국하고 잽이 안 되죠. 뭐 제공권을 일단 한국이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M셈이니 L셈이니 해가지고 제공 방어망도 북한보다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 그 해군력이라든가 육군 기갑 병력이 북한보다 훨씬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서로 핵폭탄 한두 발을 떨어뜨리다고 한들 우리나라가 그걸로 완전히 다 없어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북한도 망하기 때문에 핵폭탄을 함부로 떨어뜨릴 수도 없고 북한이 맨날 동포 하는데 남한 사람들한테 핵을 떨어야 돼가지고 민간인들을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가당착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누구도 핵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지만은 이란 공격할 때 재래식으로 공격했습니다. 핵으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북침을 해가지고 북한이 망할 지경이 됐다. 그러면은 핵을 쓸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북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북한에서 먼저 핵을 쓴다. 이런 일은 자기 스스로도 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철수를 하면은 심리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위축이 되겠지만은 현실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독일도 핵이 없지만은 러시아가 함부로 독일 침범하지 못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나 중국도 우리하고 잘 지내는 걸 원하지 우리하고 이렇게 척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세잖아요. 아직도 반도체도 세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거래하는 게 중국하고도 이득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다 많이 팔 수 있잖아요. 많이 팔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꼭 북한만 일방적으로 편들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한국에서 도움받을 게 많잖아요. 현대차나 이렇게 우리나라 많이 러시아에서 팔았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국이 만약에 제2의 에치슨 라인으로 철수한다고 한들 그리고 또 미국이 철수를 안 하면은 트럼프 말대로 1년에 100억 달러 지금은 이제 10억 달러 정도를 미국에다가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 10배 100억 달러를 매년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100억 달러면은 14조입니다. 14조 원. 14조 원을 우리나라 군비
장비, 군 장비 증강에 사용하면은 우리나라 항공모함도 가질 수 있고 잠수함도 핵 잠수함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핵 잠수함이란 말은 핵무기가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F-35 뭐 40대 도입하는데 8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조면은 매년 14조를 지금 미국에 안 주고 만약에 그래 우리가 국방비 증강에 쓴다면은 F-35 뭐 100대도 더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나라도 한국 우습게 못 이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이 챗 GPT에도 물어봤어요. 이게 챗 GPT도 제가 지금 말하는 거나 똑같은 대답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주 국방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한국으로서는 더 이득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지만은 뭐 미국이 그렇게 철수하겠다고 그러고 하면은 다만 우리가 그럴 때 지금 일부 인사들이 하는 것처럼 막 미국 놈들 죽일 놈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팔아먹을 게 많지 중국에다 팔아먹을 거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지금 제1 시장이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십 조를 투자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쫓겨날 지경이지만은 그래도 미국에서는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이 아니었다면은 6.25 전쟁 때 완전히 북한에 다 점령당해가지고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굉장히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전에 미국하고 달라졌죠. 달라졌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달라진 건 아니죠. 미국 사람들도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이 현재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뭐 앞으로 한 3년 남짓 더 하면은 트럼프도 이제 나가죠. 그러면은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는 잘 지내야 됩니다. 아무래도 뭐 공산 독재 정권하고 더 친해야 될 이유는 없지요. 아무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친하게 지내고 대신에 미국을 자극하지 말고 우리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좀 사정을 좀 봐달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관세를 15%가 아니라 25% 또는 좀 잘 설득해서 20%를 타이완처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을 자극하지 말고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국내 산업이 다 공동화되니까 나라 망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말을 꺼낸 게 잘못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그런 말 안 꺼냈을 겁니다. 일본 따라한다고 미국 가가지고 큰 소리 빵빵 쳐가지고 말이지. 그 다음에 미국 그래 그 돈 직접 돈으로 달라 이러니까 지금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꺼내면 안 되죠. 타이완도 그런 말을 안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냥 좀 봐줘가지고 32%에서 20%로 깎아줬죠. 우리는 3,500억 불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25%에서 15%로 내려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돈으로 못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5% 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25%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미국의 그 관세 압박에 지금 대처하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뭐냐? 캐나다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완전히 보복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도 그래 니들이 우리한테 관세를 뭐 35% 매겨 그럼 우리도 35% 매겨 50% 매겨 우리도 50%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캐나다, 브라질,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죠. 자기네 나라가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그런 이제 능력이 있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EU처럼 뭐 적당히 이제 딜을 하는 해가지고 그런 나라 아니면 일본처럼 꼬박 미국 하라는 대로 하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뭐 캐나다나 인도나 브라질처럼 이렇게 적대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본처럼 그렇다고 해서 일본처럼 갖다 돈을 퍼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솔직히 우리 그 상황을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최대한 투자를 할 텐데 만약에 그게 당신네들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면 우리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뭐 관세 주는 대로 내겠다 뭐 이렇게 하고 미국하고 사이좋게 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타이완이 취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우리나라에 자주 국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경제, 그러니까 관세 협상, 그 다음에 안보, 요거를 잘 조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살 방법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좀 이렇게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